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기본적이지만 이제 좀 알아야 될 주식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저희가 주식 용어를 안다고 뭐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뭐 고수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주식을 뭐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ABC부터 배우고 이제 단어를 배우는데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용어가 내 주식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제 구독, 좋아요 이거는 항상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증권을 사고 파는 데는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 뭐 유가 증권시장 공식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스피라고 하죠.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보다 늦게 출범한 증권 거래 시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랑 벤처기업 뭐 기업들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매매가 될 수 있게 등록을 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차후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할 예정이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무엇인가? 공개적으로는 뭐 우리 회사 주식을 판다는 것을 뭐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 자본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자본금을 모집하는 건데 이제 기업은 주식 판매 대금으로 이제 들어온 돈이 자본금으로 추가가 되고 이 자본금이 커지면 당연히 기업의 규모도 커지겠죠. 그리고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은 뭐 신용도 좋아지고 상장 후에 뭐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국 거래소에 자격 심사를 받고 승인이 되어야지만 상장이 가능한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기업이나 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주식을 사는 행위를 뭐 매수라고 하고 내가 산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매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 거래를 해보셨으면은.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증권사 영업장에서 주문표를 적어서 이제 창구 직원한테 주면은 뭐 직원이 대신해서 그 종이를 보고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해주는 시절도 있었고 뭐 전화로 뭐 주식을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랑 이제 사려는 사람이 맞아야지만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를 이제 보유나 홀딩 내가 사서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홀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떨어져서 만 원에 샀는데 우리는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손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 거래가 뭐 특별한 뭐 나라에 뭐 일이 없지 않는 이상 9시에서 15시. 그래서 장중에 거래할 때 희망 매매가를 우리는 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파는 호가를 이제 매도 호가라고 하고 사는 호가를 이제 매수 호가라고 합니다. 그럼 동시 호가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동시에 나온 호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뭐 15시 30분까지 정규 거래 시간이지만 뭐 장 시작 직후나 마감 직전에는 장중에 비해 좀 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적용이 나는 걸어도 이제 단일가 정하는 방법은 뭐 전체 호가 중에서 가장 낮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로 연계를 합니다. 체결가를 선정을 하죠. 이거는 뭐 직접 하시다 보면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돈 관련해서 해드릴게요. 이제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이 대표. 그럼 예수금이 60만 원인 거예요. 60만 원. 해서 남아 있는 금액 60만 원을 이제 원래는 20만 원으로 20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증거금이 20%라고 하면은 100주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살 수 있는 거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금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해도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하죠. 이 미수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수를 써서 뭐 주식을 사면은 당일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미수 동결 계좌가 되는데 이게 미수일 3일 이내에 내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뭐 주식을 매도를 해서 팔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미수 동결 계좌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3일째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은 4일째 시가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팔리게 됩니다. 내가 팔기 싫어도 무조건 뭐 이건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저는 무조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지금 뭐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미수금은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꼭 주식해서 이제 뭐 힘들고 이제 망했고 뭐 큰 피해를 봤다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100중 60명은 미수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은 최대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좀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수가 작은 평균선이 큰 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현상이에요. 보시면은 이거를 21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60일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21선이 이 6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골든 크로스다.
보시면 되시고, 이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수가 작은 평균선이 이제 큰 평균선 위에서 아래로 뚫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60일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20일선이라고 보시게 되시면은 20일선이 60일선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살표 방향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크로스를 하나의 매매 기법처럼 생각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지표든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만으로는 이제 주가 상승을 확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래량은 이제 매수, 매도, 뭐 총 수량이라고 하는데, 매수량, 매도량, 체결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당연히 매수가 있어야 매수량이랑 매도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이제 매수, 매도가 일어나야 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매도 체결량이랑 매수 체결량 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체결 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가창을 보시게 되시면은 창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매수 체결량이라고 하고요. 파란 글씨를 이제 매도 체결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우세하면은 이제 주가를 위로 올리려는 힘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주, 우선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통주는 뭐 주주총회 결권이 있는데 기업의 결정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는 거래 주식이 보통주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는 뭐 의결권이라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죠. 뭐 솔직히 저희가 뭐 회사에 그 산 주식 회사에 가서 뭐 의결권이라고 뭐 내세울 게 뭐 그렇게 딱히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선주는 무엇일까? 최근에 우선주들이 좀 오른 걸 보셨을 거예요. 뭐 우선주라고 하면은 뭐 신풍제약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가장 먼저 보상을 받는 게 채권자인데, 채권자들은 이제 보상을 해주고 돈이 남으면은 이제 주주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보통주보다 근데 이제 우선주가 먼저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선주 거래가 이제 활발하지 못한 거는 우리나라가 좀 인색한 배당 문화로 우선주를 좀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은 뭐 요 정도가 되겠는데, 이제 뭐 용어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 항상 저랑 같이 즐거운 주식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